1975년 가을, 김정희는 23세 나이로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신랑 박성호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행 다니는 남자면 평생 걱정 없다. 그 말은 당시 여성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 보장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확신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단층집이었습니다. 방 2칸에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었지만 정희는 만족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다니던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그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의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새벽부터 집안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하니 아들이 복받았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1977년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희의 세계는 아이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이를 안고 그녀는 졸음과 싸웠습니다. 남편은 애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방을 따로 썼습니다.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요. 2년 뒤 둘째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기저귀와 분유, 빨래와 청소로 채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회식도 늘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불을 켜둔 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돌아온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해? 집안일이나 잘해.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못 물었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일에 참견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1980년대 초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 자랑을 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랑할 남편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희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성냥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침묵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예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그저 바쁜 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이 참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1983년 봄, 둘째 은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남편의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성호는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짜증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점심은 드셨고요? 남편은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걸레를 헹구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익숙한 냉대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짜요? 매일 똑같은 반찬만 내놓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다른 걸 해볼게요. 남편은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먹기 싫어. 그리고 외출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아빠가 피곤하신가 봐. 정희는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남편의 셔츠를 빨래통에 넣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셔츠 주머니를 뒤적이자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디럭스룸 1박 2인 조식 포함.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불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그녀를 봤습니다. 뭔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뒤지고 다니냐? 아니에요. 빨래하다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뭘 알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저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가족?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나 돌보면 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먹여 살려?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가 있어. 보기 싫어. 남편은 안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팝도 제대로 못 차려놓고. 살림도 형편없고. 당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 정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허름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희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릇도 제대로 못 잡아?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정희는 피 묻은 손을 수돗물에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폭력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들이 잠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